넌 하시 가문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 오늘부터 너는 1000명을 짊어져야 한다. 저 도 닦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전 이런 거 싫어요. 하시 가문의 아이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난 하민성이야. 이것들은 날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어른이 되면 돌아가서 그 애를 만날 거야. 저기 봐! 그 벙어리 아시안 녀석이 또 왔어! 오늘은 저 녀석이 또 무슨 웃음거리가 될지 내기할까? 제시, 너 말할 줄 몰라? 아니면 우리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야? 쟤는 분명 지능에 문제가 있을 거야. 너 이 정도면 그냥 농아 학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왜 이리 철이 없는 거냐? 아빠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아이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그래요. 저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타일러 보도록 할게요. 어랄라! 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동양향수 냄새야? 저것 봐! 본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나 봐. 닥쳐! 네가 감히 날 때려!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오리처럼 꾀꾀거리는 네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알아? 망할 아시아 바보 녀석! 바보는 너야! 제시, 토마스, 뭐 하는 거야? 제가 먼저 때렸어요. 제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봐. 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민성, 이제 넌 14살이야.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말해봐. 학교에서 싸울 땐 신나게 떠들지 않았어? 지금은 왜 아무 말을 못해? 걔가 먼저... 걔가 뭐라고 좀 했다고 때려도 된다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더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전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네가 먼저 때렸잖아. 그건 잘못한 거야. 돌을 닦는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대의를 중시해야 해. 아버지한테 너무 화내지 말고 이해해 주렴. 다 널 위한 거니까. 아버지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만간 네가 하씨 가문을 물려받게 될 거야.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민성아, 나는... 못생겨졌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인가? 왜 이렇게 추워? 오성 진체하여 광주 현명하리라. 뭐였더라? 천신만성. 뭐야? 도가의 주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꼬마야, 네가 나를 거두러 온 세 번째 사람이란다. 전 꼬마가 아니라 하민성이에요. 하민성이라. 아주 좋은 이름이구나. 제가 두렵지 않으세요? 극악무도한 소말리아 해적도 두렵지 않은데 널 두려워할 리가. 보아하니 영혼을 거두는 건 처음인 모양이구나. 네. 겁에 질려서 도망가지 않다니 참으로 용감하구나. 넌 해적을 해야 했어. 내가 아직 이 세상 사람이었으면 널 데리고 바다로 나가 경험을 시켜주었을 텐데. 바다를 많이 건너보셨어요? 그렇고 말고 난 군함을 거느린 장군이었어. 대서양, 지중해, 말라카 해협, 흑해. 내 명성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 그럼 분명 자유로우셨겠네요.
규율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다. 규율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 삶보단 나을 거예요. 당신이 정말 부럽네요. 저도 바다를 건너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전 이곳의 모든 게 싫거든요. 손에 들린 검도, 이 냄새도요. 그럼 왜 나를 거두러 온 거냐? 제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르신을 꼭 거두어드리라고 하시거든요. 아버지는 늘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제 의견을 묻지도 않으세요. 꼬마야, 너는 내 손자와 많이 닮았구나. 손자요? 손자의 이름은 리라고 해. 정직하고 선한 아이지. 그런데 그 아이는 너처럼 나를 볼 수는 없단다. 그 애의 아버지도 나처럼 군인이었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릴 때 전쟁에서 죽어 리는 줄곧 나를 원망했지.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사를 마주해야 하니까 말이야. 나는 한평생 옳은 일만 하며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어. 단지 뭐요? 나는 평생 동안 떳떳하게 살아왔지만 죽고 나서야 내가 가장 아끼는 손자가 나를 아주 싫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 내 무덤에 오면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황급히 가버리곤 했어. 그 무엇도 나한테 말하고 싶어 하질 않더구나. 왜요? 그래도 자신의 할아버지잖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난 그 녀석의 할아버지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남과 다를 바 없었어. 나중에야 나 자신과 부하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걸 깨달았어. 손주에게도 그랬었지. 난 그 녀석의 나약한 모습이 싫어서 강하게 키우려고 했어. 하기 싫어하는 일, 좋아하지 않는 전공을 공부하라고 강요했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지 마셨어야죠. 왜 저희 아버지처럼. 그 아이가 반항심을 가졌으면 했어. 나처럼, 그 아이 아비처럼 용감해지길 바랐지. 손자분은 당신이나 그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당신이고 그는 그라고요. 자기만의 생각과 좋아하는 게 있고 자신의 삶이 있는데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본인의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난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 아이의 기억 속에 난 차갑고 엄하기만 노인네일 뿐이지. 그게 당신이 계속 떠나지 못하는 이유였군요. 손자가 용서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용서가 아니야.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한이지. 손주놈 어렸을 적에 군함을 보여준 적이 있었네. 그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거리던지. 그때 나에게 나처럼 영웅이 되겠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토록 반짝거리는 눈빛을 본 적이 없었어. 이 말들 내가 사라진 후 그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겠나? 이런 일은 안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당신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 당신을 거두지 않을 거예요. 그치만 당신도 저 같은 도사들이 당신을 찾게 해서는 안 돼요. 저 말고는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요. 왔구나.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널 괴롭히기라도 한 거냐? 죄송해요. 약속을 어겨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차라리 어서 여길 떠나세요. 제 아버지가 알면 분명 직접 할아버지를 데려가실 거라고요.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나? 내 유일한 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중 들었지. 네, 제가 아버지를 실망하게 했대요. 아버지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건 도랑 끝내지 못한 임무뿐이에요. 저와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고요. 오늘 새로운 학교에서 어땠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친구는 사귀었는지 묻지도 않으세요. 관심은커녕 지금처럼 할아버지를 거둬들이라고 절 내쫓을 뿐이세요. 왜 다른 아버지들은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민성군 오늘 새로운 학교에 다녀왔나? 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점심은 먹었고? 새로운 친구는 사귀었나? 예전보다는 좋아요. 아시아인들이 조금 많아졌거든요. 점심은 그냥 그랬어요. 새로운 친구는 아직이고요. 조급해 말렴. 친구는 언제든 사귈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그 학교는 네 아버지가 찾아준 곳 아니더냐? 그러면 아버지가 내게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하지만 학교를 새로 찾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란다. 때로 부모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도 있지. 그럼 왜 꼭 제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오랫동안 엄한 분이셨으니 말로 전하지 못하는 게지. 예전에 당신처럼요? 난 이미 달라졌단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들켰구만. 지난번엔 너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손주의 학교에 찾아갔었어. 그러다 때마침 손주가 나쁜 녀석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봤지. 이번에는 그 자식들이 주먹을 날리기 전에 내 손주를 대신해서 홍군형 내줬어. 정말이지 화들짝 놀라더라니까. 리는 뒤돌아 내가 있는 곳을 쳐다보더군. 그때 그 아이의 눈에도 내가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를 보고 웃더라고. 우스워 보이겠지만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그 아이의 할아버지인 것 같더구나. 그 아이가 크는 걸 도와줄 순 없지만 힘들 때 피난처가 될 수 있으니 말이야. 다행이네요. 제 아버지는 언제쯤이면 저를 이해하고 모든 희망을 저에게 걸지 않으실까요? 이런 기대는 정말 너무 벅차다고요. 가끔은 제가 하민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뛰어난 능력만 있다면 나 아니어도 누구든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눈에 비친 저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차라리 저도 혼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육체는 없지만 속박할 게 없으니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싫어하는 걸 배울 필요도 없고 또 기대를 한 몸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사람으로 사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내일은 또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럴 리가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럴 일은 없을 거지만 나중에는 모르겠네요. 혹시 내일도 손주분 보러 가실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당신이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면 그게 오늘인 게지. 네? 지난번에 나를 거두지 않은 건 고마웠단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나길 원해. 왜요? 아직도 네가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었어요?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지. 사실 오늘 손자의 기도를 들었어. 자신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마 내가 바라던 길을 걸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잘 살아가겠다고 하더군. 손주놈은 내가 다음 생에도 용감한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 보렴, 그 아이는 사실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말이야. 과거에 갇힌 건 나였어. 그러니 나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지만 민성아, 가족이 된다는 건 정말이지 큰 행운이란다. 그러니 인연을 귀히 여기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해야 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야. 알았어요. 어르신,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단다. 마지막으로 널 만날 수 있는 게 정말 기뻤단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여, 그동안 고마웠구나. 천사가 맞을까요? 저에게 영적 교감은 죽은 자와 산자를 이어줄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명을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3일 뒤로 정해졌다. 밤새 켜져 있는 형광등 밑에서 어머니와 몇몇 친척분들은 아버지가 저승에서 사용할 지전을 접고 있었다. 아버지의 관은 이미 도착했다. 큰아버지는 나더러 아버지에게 수의를 갈아입히도록 하셨다. 사람이 죽으면 뻣뻣하게 굳어져서 옷을 갈아입히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나는 바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나를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혼자서 아버지를 수의로 갈아입히시고는 관으로 옮기셨다. 너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렴. 큰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가 방금 누워 계셨던 침대 위에 앉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온기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어렸을 적에 내가 아팠던 날이 떠올랐다. 왜 아팠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똑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아버지는 나를 밤새 껴안고 몇 날 며칠을 주무셨었다. 아버지는 정말 날 떠나셨구나. 관뚜껑이 닫히면 그 우뚝 솟은 큰 산은 곧 한 줌의 재, 한 개의 위패, 한 개의 묘비가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이젠 아버지의 질책을 들을 수 없다.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걸까?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오늘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주 춥고 낯설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담요를 덮어드리고 시계와 신문을 챙겨드리고 싶었다. 엄마가 데워주신 따뜻한 술 한 잔과 가족 사진,
그리고 이제껏 내가 입 밖에 내지 못한 사랑을 드리고 싶었다. 나는 손을 뻗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뺨을 어루만졌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사랑해요. 전 아버지를 보내기 싫어요. 전 아버지의 가장 깊은 주름이자 아버지의 가장 완고한 흰머리였겠죠. 조금 천천히 가시면 안 될까요? 절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전 아직도 아버지 뒤에 숨고 싶은 어린아이예요. 앞으로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할 텐데 아버지는 어째서 미련 없이 제 곁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제시, 어서 가보렴. 차라리 악몽이라면 좋을 텐데. 제시, 불쌍한 녀석. 네 엄마가... 엄마는 살아 계신 거죠? 살아계셔. 꼭 일어나실 거야. 하느님의 가호가 있길. 선생님, 어머니는... 일단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48시간 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으로 하체가 마비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용수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당신을 돈 주고 고용한 줄 알아요? 민성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엄마, 왜 그렇게... 싸우면 네가 다칠 거야. 아니요, 전 지지 않아요. 네가 다 컸다는 거 알아.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어. 가끔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이 집안이 네 어깨를 짓누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한단다. 너는 이제 고작 16이라 한창 즐겁고 부모님 눈에 가장 빛나는 별이어야 할 때인데 엄마를 원망하지 않니? 그럴 리가요. 엄마는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전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떠난 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자책하지 마렴. 이미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아버지는 널 많이 아끼셨어. 하늘에서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으실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던 하씨 가문의 직책을 내려놓으렴. 무슨 말씀인지... 며칠 동안 많이 고민하다가 나와 네 아버지가 처음부터 틀렸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단다. 우리가 너를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됐어. 처음에는 네 아버지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어. 언젠가 갑자기 떠나버려서 너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겠냐고 그러더구나. 게다가 넌 타고난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자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면서. 네 아버지는 항상 세상에 다투지 않는 가족은 없다며 다투면서도 늘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단다. 하지만 매번 너에게 화를 내고 나서는 괴로워하곤 했어. 어느 날 밤 네 아버지가 혼자 거실에 앉아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더구나. 그러더니 다음 날 아침 일찍 네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 나도 네 아버지가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돌아와서 너를 더 좋은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말했어. 민성아, 우리가 잘못했어. 네가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게. 너에게는 더 좋은 앞날이 있을 테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도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집에 가야겠다. 제시, 뮤지컬 동아리 공연에 출연해줄 수 있어? 그치만
괜찮아. 넌 돌멩이 역할이야. 대사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많진 않지만 보수도 받을 수 있어. 할게. 고마워. 제시, 너 연기 잘하더라.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나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면접만 보면 돼. 민성아,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최고의 도사가 될래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알겠어요. 저를 지켜주세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본가에 돌아가 보지 않았다. 며칠 전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연락이 왔다. 이사하려고 짐 정리를 하던 중 나는 아버지의 오랜 나무 괴짝에서 상자 하나를 찾았다. 열어보니 내 이름이 새겨진 옥패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체다. 아버지도 이런 옥패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그것을 가슴에 달아두었고 이는 하씨 집안의 전승이라고 하셨었지. 나는 그 옥패를 가슴에 달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뇌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내 앞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이제 여러 영혼과 문제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된 지 오래였지만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버지의 영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땅에 묻히던 그날 바로 떠나셨을까? 미련 없는 혼들은 모두 빠르게 떠나버리니까 기뻐해야 하겠지. 나 같은 아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으셨던 거란 뜻이니까. 하지만 가끔은 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나는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 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변함없이 하씨 집안에 관한 것이란 사실과 내 속마음을 듣지 못하셨던 것에 화가 났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1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린 언제나 서로에게 최악의 모습만을 남겨주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하루는 리허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홀로 오솔길을 걷다가 격자로 된 바닥을 보았는데 어릴 적 아버지가 알려주신 놀이가 생각나 나는 무심코
폴짝 뛰어보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히 걸어.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계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새 4년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가신 날의 옷을 입고 계셨다. 골목은 어두컴컴했지만 아버지의 미소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요즘은 잘 지내니? 아버지가 물었다. 열심히 수련하고 있지? 네 엄마는 잘 보살펴드리고 있고? 나는 네라고 연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순간 그날 내가 한 말을 들으셨는지를 묻고 싶었다. 4년 동안 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셨나요? 아버지는 제가 자랑스러우세요? 제가 보고 싶으셨어요? 아버지와 나란히 걷자 길이 갑자기 무척 짧아진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내가 아버지보다 반뼘 더 키가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걷던 우리는 어느새 오솔길 끝자락에 다다랐다. 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산과도 같은 아버지였다. 갈림길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담담하게 내게 손을 흔드셨다. 여기까지만 함께 걸어주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는 아버지를 불렀다. 오늘이 지나면 영영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 했다. 줄곧 가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갑자기 저를 보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내가 보고 싶어 왔노라고. 이제는 마음이 놓였으니 돌아가야겠다고. 빛 한 줄기 없는 먼 곳으로 아버지는 걸어가셨다. 이번에 나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었고 더 이상 부를 필요도 없었다. 난 몸을 돌려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뒤를 돌아보든 그렇지 않든 아버지는 영원히 내 뒤에 계실 거란 걸.